문제풀이 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6주 정도 해서 문제풀이를 쭉 할 건데,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만 해도 이 교재를 보면 되게 얇잖아요. 실제로. 근데 요거만 확실히 이제 완벽하게 알면은 합격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것도 몰라요. 왜냐면 이걸 그냥 외워버리니까. 문제답, 문제답. 외워버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못 푸는 거예요. 실적으로 여기에 다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응용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다 배운 건데 얘기는 못해. 그래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제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이것도 얇잖아요. 실적으로 요거를 10번 정도 보자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지금 보면 기본하고 한두 번 하면 5번 정도는 보셨으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데, 아마 한두 번 보고 안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제 생각에는. 근데 요걸 한 10번 정도 보고, 이거랑 같이 문제 어떻게 나왔고, 우리가 12월 달부터 지금 한 1, 2월 달 정도 됐잖아요. 요때 이제 기본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뭘 배웠냐면, 똑같은 거를 가르쳤지만, 이때는 보험이 뭐고 재산보험이 뭐고 급부 형태가 뭐고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걸 가르쳤고, 지금 뭐냐면 요거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할까요? 어떻게 쓸까요? 그것까지 다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나왔다. 이 문제집 있잖아요. 그러면 교재에 어디에 있나? 그래, 교재에 중요한 체크된 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해드리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실적으로 문제 푸는 게 한 3문제, 4문제 풀면 1시간 다 갈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한 1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공부가 잘 안 돼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실적으로 재밌으면 열심히 하는데 재미가 없죠. 왜?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니까 안 해요. 시험은 계속 다가오는데 외워지지는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다 포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이면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재산보험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 우리는 4과목을 봐야 되죠. 의학하고 책임근제, 자동차보험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한 달도 안 돼요. 근데 한 달 안에 이걸 다 한다? 불가능하죠. 뭐 어떻게 해요? 시험에 나올 것만 엑기스만 탁 해서 이렇게 나오면 딱딱딱 해서 어떻게 60점 목표, 60점에서 70점 목표로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전에 한번 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4과목이잖아요. 실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다 100점 기준으로 하면은 100점 기준으로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다. 저희 뭐 시험 공부하는데 10년 공부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짧으면 1년, 길면 2년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이 4개를 100점 기준으로 공부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랬죠? 반을 줄이자 그랬어요. 3과목은 50점 기준, 50점. 50점 초반만 맞으면 되는 거야. 50점 기준에서. 즉 50점 기준이란 뭐예요? 50%를 틀려도 되는 거죠. 거꾸로 내가 50점을 맞으면 50점 틀려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를 60에서 70점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면 평균이 55점 후반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 60점 만점 아니야? 60점 아니, 합격이 60점이잖아요. 아니, 교수님 60점 아니에요? 아니에요. 평균이 60이 나온 적이 있긴 있었어. 근데 대부분 50점 초반이었어요. 거의 51.2점. 작년에만 좀 높아서 57점인가? 56.3, 하여간 57점 정도 됐는데 거의 50점 초반에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50 중반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즉, 3과목은 50점만 넘자. 꽈락만 하지 말고 50점만 넘자. 한 과목만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공부를 하자. 보면 제가 이제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다 있어요. 교재. 제 교재에 다 나와요. 왜냐면 약관이잖아요. 약관에서 다 이제 출제가 돼요. 실적으로. 근데 왜 고득점이 안 나오냐 하면은 이 문제가 이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거였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 이 문제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물어. 실적으로 다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50점, 60점. 그 정도만 맞아도 괜찮죠. 근데 거의 저랑 같이 공부해서 꽈락은 없었어요. 있었나? 얘기를 안 해서. 하여간 대부분 고득점을 했는데 제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되고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보고 교재로 가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다시 풀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외우세요. 외울 필요도 없지 이제 그냥 거의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냥 편하게. 그래서 실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많이 힘들고 저랑 하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공부하자 그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할 얘기 많은데 짧게만 할게요. 중간중간에 힘들 때 한 번씩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 1번 보면은 교재 보시면 저희 교재는 저 기본 강의 때 쓴 거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 문제집 두 개를 딱 이렇게 펼치시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보시면 자 교재 5페이지 보면 쭉 나오죠. 그래서 재산보험의 정의와 특징이 나옵니다. 재산보험이 뭐고 왜 이렇게 되나. 자 여기서 일단 얘가 뭐예요? 했을 때 많이 헷갈려요. 재산보험 아직도 개념이 안 잡혀 있는 분 많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했을 때 얘 성질만 알면 웬만큼 다 풀려요. 언제는 뭐 저기를 예를 들어 뭐 있잖아요. 우리 15세 미만 사망 안 된다. 언제는 된다 그리고 언제는 면책이라고 그리고 언제는 뭐 3분의 2만 준다. 뭐 요일분에 준다. 막 이러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재산보험은 하나의 보험은 맞아요. 근데 얘를 이 상품이라고 표현을 하면 얘를 손해보험 회사에서 파는 애들하고 생명보험에서 파는 애들하고 틀려요. 상품이. 똑같은 걸 팔아도 애들이 틀려. 그래서 얘를 손해보험에서 파냐 생명보험에서 파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팔면 손해보험 성격이 이만큼 있는 거고 생명보험에서 팔면 생명보험 성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같이 팔 수 있잖아요. 얘 성격도 있고 얘 성격도 있는 거.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갑자기 손해보험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 얘기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얘 손해보험 얘기를 하는구나. 얘는 생명보험 얘기를 하는 거구나. 자 보면은 실제로 손해보험에서는 뭐야? 실손보험 있잖아요. 실손 얘기하면 실손 손해만큼 네가 돈 낸 만큼은 줄게. 그러니까 실손보상원칙 이득금도 원칙. 그러니까 여기 있고 얘는 우리 암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암보험은 딱 걸리면 주는 거잖아요. 암에 걸렸다. 진단비 얼마 탕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 성격도 있고 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보면은 일단 급부라는 건 그냥 주는 거라 그랬죠. 어떻게 줄 거야? 한 번에 줄 거야? 조금 줄 거야? 아니면 잘라서 줄 거야? 요만큼만 줄 거야? 그런 얘기거든요. 얘인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얘를 보면 교재를 보면 얘를 재산보험에서는 뭐야?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간병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보험도 그렇게 뜬다. 그래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렇게 세 개가 있다. 그러니까 3자가 들어가니까 세 개니까 재산보험 이렇게 이제 알자. 근데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3세대 보험, 그린 회색 보험이라서 재산보험이라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뜯어봤더니 세 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모 또는 이로 인한 간병 상태를 담보한다. 담보 방식은 담보 위험의 종류에 따라 정액형, 준정액형, 실손형 이렇게 있다. 첫 번째 가에 들어갈 거는 사람의 상해, 질병, 간병에 따라 그죠? 그러니까 상해와 질병 때문에 간병이 생기는 거지 많이 아픈 거죠. 이렇게 따라서 담보는 돈을 어떻게 줄 거야? 정해진 거 줄 거야. 준정해. 정해졌는데 조금 정해져. 정하다 말았나? 그런 것들. 아니면 실손. 실적으로 네가 돈 얼마 썼어? 그거 주겠다. 정액형은 실적으로 저거지. 암보험. 희아이보험이나 암보험. 네 병에 걸리면 얼마 줄 거야? 안 걸리면 얼마 줄 거야? 진단 얼마 줄 거야? 뇌졸중 얼마 줄 거야? 이런 것들 정해. 얘는 실적으로 실손.
네가 돈 얼마 냈는데. 여기 준정액형은 이거 정한 것도 아니고 안 정한 것도 있다. 우리 후유장애 생각하시면 돼요. 후유장애 같은 거. 그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게 있다. 자, 정액 보상 방식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사가 발생한 경우 보험증권에 명시된 금액을 정액으로 보상한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암진단, 골절, 이런 진단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준다. 나 준정액. 준정액형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금액을 실제 치료한 내용 또는 후유증, 후유장애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비례하여 보상하는 방식이다. 실손은 이런 게 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은 뭐 하는지 알아요? 이거 외우고 있어.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만 하는 거고 똑같이 나와요? 안 나온다. 그냥 이해만 하면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해하고 뒤에 가면 문제를 했는데 그 문제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해하고 재산보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딱 정해진 것만 주겠다. 정액형. 후유장애 같은 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준정액이고 얘는 실손은 실제로 내가 돈 낸 거만 주겠다. 그러니까 실손보상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이렇게 보시면 청약 철회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뒤에 나오는 건데 앞에 가져왔어요. 왜냐면 일단 청약 철회. 청약을 철회한다. 청약이란 건 뭐예요? 보험 들어줘. 부탁은 아니지만 부탁하는 거죠. 보험 좀 들어줄래? 이게 청약이잖아요. 그럼 보험사는 오케이. 이게 승낙.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어떻게? 계약의 성립이 된다. 많이 들어봤죠, 이거. 청약이 있는데 청약을 했는데 이상해 얘. 이거 없던 걸 할래. 이게 청약 철회다. 그러면 청약 철회를 왜 해요?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게 좀 어려운 얘기하면 현실에 만족하냐 미래에 만족하냐 이런 게 있잖아요. 빵을 샀어요. 예를 들어 물건을 샀어요. 언제?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해서 당장 쓸 수 있잖아요. 보험을 들었네요. 당장 뭘 써요? 아니잖아요. 미래에 어느 순간에 내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후유장애가 생기면 그때 혜택을 받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몰라. 그래서 일단 들었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었어요. 내가 그때가 실적으로 3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좀 틀린 얘기구나. 3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이것저것 들다 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씩 보험료로 나가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냥 친구가 들어달라니까 오케이 들어줬어. 근데 생각해보면 자고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깝깝하죠. 어떻게 먹고 자고 안 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거를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청약 철회는 내가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청약 철회 보험을 들어서 쭉 하다가 1년, 2년, 10년 있다가 나 병 안 걸렸네? 보험사고 안 일어났네? 그러면 처리할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길게 가. 아니면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행자 보험 들었어? 나 저기 갔다 와서 집까지 오는 데까지 보상을 해주는 게 여행자 보험인데 보험 들어줘? 보험 들었어. 갔다 왔어. 아무 일도 없네. 처리할래? 돈 줘.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얘를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 일단 청약 철회를 언제 할 수 있냐 그거부터 보시면 요거만 보지 마시고 이게 한 두 번인가? 두세 번 나왔어요. 이거 기출됐어요. 또 될 수 있어요. 얘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겠죠. 언제? 처음에 청약하고 15일. 언제? 증권받고 15일에 됐어. 제일 중요한 거 증권받고 15일. 그 안에. 그리고 30일 안에 청약하고 체결 후 30일 안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거. 좀 전에 얘기한 여행자 보험 같은 거 예를 들은 거. 그런 거 처리할 수 없죠. 왜? 이런 거. 이유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진사계약 뭐냐? 보험을 들어줘. 그래 알았어 들어줄게. 근데 네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네 불량이냐 우량이냐? 검진 받아봐. 이런 거 많잖아요. 생명보험 많거든요. 그러면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 가서 검사를 해줘요. 피도 뽑고 막 혈압도 다 해주고 검진을 다 해줘. 돈이 들잖아요. 근데 갑자기 계약자가 처리할래. 에이, 좀 그렇죠. 검사 받을 거 다 검사 받고 처리한다? 공짜로 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 그런 계약은 안 되는 거고,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것, 여행자 보험이죠. 여행자 보험 같은 거 짧은 것들, 뭐 7일, 뭐 열흘, 뭐 이런 것들 갔다 와서 정약 처리,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아니면 전문 보험 계약자, 1차에서 기출됐었는데 전문 보험 계약자, 어법에서 기출돼 있어요. 어법. 예쁘게 써야 돼요. 글씨를 이제부터 저는 천천히 쓸 거예요. 예뻐지진 않네, 그래도. 청약 처리를 할 수 없다. 왜 없다고 그랬죠? 전문의는? 똑똑하다 그랬죠. 청약 처리는 잘 모르겠는데 해서 하는 게 청약 처리인 거죠. 좀 이런 표현을 해도 그러나 좀 우매? 좀 이렇게 약간 이제 모르시는 분.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청약 처리 제도를 만드는, 얘는 똑똑하잖아요. 다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 분석할 거 분석하고 청약했는데 거기서 철회를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나중에 요 청약 철회에 나중에 기출 문제나 문제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청약 철회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를 공부할 때 뒤에 나오지만 이거를 외울 때 지금처럼 쭉 외운다? 못 외워요. 못 외우죠. 저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 증권 받고 15. 체계로 어디 있어? 체계로 보험기간이 체계로 30일. 요 정도는 외울 수 있죠. 그리고 상상하라는 거. 그리고 철회를 할 수 없는 거, 왜 얘를 만들었을까 보면은 거꾸로 보험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나오겠죠.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렇게 완벽하게 제가 이렇게 나눠요. 실적으로. 뭐냐면 이게 표준보험약관이라고 그랬죠. 그냥 우리 앞에 배우는 거. 여기가 후유장애, 여기가 실손, 뭐 나머지 좀 있겠죠. 실제로 원래는 한 이 정도, 한 4, 6 정도 이렇게 돼요. 60%가 뒤에 가는데 이 내용을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 완벽하게 외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너무. 그냥 저처럼 이해하고 중요한 거 있잖아요. 청약 처리, 증권 받고 15일,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짧은 것들, 아니면 검진 받은 애들, 이런 거, 요 정도만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서 살을 붙여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달달달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기본 강의 때 계속 얘기했죠. 들어봤잖아요. 2, 6, 12 해가지고. 그쵸? 0.1 해가지고 35%, 25%, 10% 해가지고 몇 프로니 심등약 해서 20%, 15%, 막 20%, 10%, 5% 해가지고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또 할 거니까 괜찮아요. 생각 안 나도. 그러니까 지급률 정도는 외우고 가자. 그런 것들. 실손보험에서 그거 나눠서 하는 거. 그런 것들. 연습을 할 거니까 일단 이런 거는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사망. 올해 나올 때 됐어요. 사망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망하면은 누구한테 준다? 누구한테 주겠죠. 법적으로. 누구한테? 그런 거 준다. 그래서 얘가 이제 민법에 뭐 1000조, 1001조 해가지고 상속에 대한 내용. 대습 상속. 그거의 내용에서 나오는데 항상 나왔어요. 한 3년에 한 번 나왔는데 작년 안 나왔고 재작년 안 나왔으니까 나올 때 됐다. 그리고 혹시 까먹을 것 같은데 이슈화된 거는 많이 나와요. 첫 시간이니까 좀 떠들다 갈게요. 그냥 이슈화되는 거. 요즘 이슈화된 게 뭐냐면 우리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실손에서 한번 봤어요. 뭐냐면 내가 보험료를 계속 내잖아요. 어느 기간 어느 정도 되면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이죠. 거기서 이 넘는 건 내가 줘요. 얘네들이 아니고 국가에서. 그거는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올해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에,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이면 뭐냐면, 옛날 스타일이 뭐냐면 문제를 이렇게 놓고 통으로 30점 했을 땐 이게 나와요. 100%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 그렇게 안 나오죠. 5점짜리 조그맣게, 10점짜리 조그맣게 이렇게. 그러면 본인 부담 상한제는 그냥 5점이나 10점 약수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4세대잖아요. 지금.
이제 실손 얘기 잠깐 어차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인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국가에 만약 1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100만 원에 뭐 내가 낸 거는 50만 원이고 나중에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 50만 원 돌려줄 거예요. 근데 이 돌려주는 돈을 실손해서 줄 건가 안 줄 건가. 1세대는 줬어 이것까지. 근데 2세대부터는 야 병원비 100만 원 나와도 네가 실적으로 낸 건 50이잖아. 100만 원 내고 나중에 국가에서 50만 원 받잖아. 환급 받잖아. 나 이거 안 줄 거야. 보험에서 했는데 요 2세대, 3세대는 했는데 1세대는 이것까지 줘라 했어요. 근데 올해 판례가 뭐냐면 야 이거 주면 안 돼. 실손보험은 약관에선 주라 그랬거든. 실손보험은 네가 실적으로 돈 낸 거 주는 거라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 안 줄 거야. 이렇게 나왔어요. 중요한 판례인데 근데 너무 멀잖아. 1세대는. 만약 이게 3세대나 4세대 막 이런 게 나왔다고 100% 나왔다고 제가 별표를 100개 치세요 할 것 같은데 1세대니까 아우 너무. 근데 나오긴 나올 것 같아. 어떻게? 간단하게 뭐 본인 부담 상한제 정의를 쓰시오. 아니면 여기 약간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기는 그래요. 이게 출제가 됐었어요. 옛날에 4년인가 5년 전에 5년 전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너무 어려울 때 이렇게 뭐 40점, 30점, 40점일 때 이때 더 웃긴 건 우리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그때도 40점 이렇게 통으로 나올 때 옛날 그때는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실손 파트 가면은 제가 문제를 원래는 그렇게 풀어드렸거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후유장애는 바뀌질 않아요. 항상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가로치기나 얘가 이렇게 다쳤다, 이렇게 다쳤다. 장애가 뭐 2분의 1 다쳤다. 그럼 장애율을 그럼 다 더해서 얼마 줄 건가? 그런 게 바뀌지 않아요, 걔네들. 거기서 좀 바뀌면 얘가 어떻게 다쳤다. 이걸 안 주고 장애 진단서하고 장애율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다쳤다, 이렇게 다쳤다. 그런 식 크게 변화가 없는데 실손 같은 경우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잖아요. 그러니까 4세대만 할 거예요. 왜요? 얘만 나와요. 3세대 나오면 거의 9대1, 9대1. 3세대,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들어는 맞죠, 우리. 괜찮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차피 할 거니까. 그 세대 가면은 3세대가 원래는 3세대에서 4세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얘만 나왔어요, 항상. 문제가. 처음에 얘 나오고 얘가 바뀌잖아요. 얘하고 같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얘만 나왔어요, 항상. 패턴이. 근데 작년에는 얘 나오고 살짝 이렇게 물어봤죠. 살짝. 그래서 요거 완전히 무시를 하고 얘만 정확히 얘가 어떻게 나온다. 땅땅땅. 그러니까 제가 2번 나오고 작년에 제가 통원 나온다는 통원 나왔잖아요. 올해 그 2번을 다시 나올 거예요. 퐁당퐁당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올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면 얘만 딱딱딱 하나 둘 셋 요거 해가지고 급여 비급여 진짜 비싼 비급여 요거만 딱딱딱딱 해서 정확하면 3세대는 얘 할 때 조금만 바뀌는 거잖아요. 80% 주니 90% 주니 그 차이니까 그러니까 얘만 4세대만 정확히 딱딱딱 하고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 달이나 1, 2주 전에 3세대 살짝만 탁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3세대, 4세대 공부하면 좋은데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헷갈려. 여기서 80%인가? 여기서 70%인가? 90%인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얘만 확실히 하면 돼요.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됐죠? 자, 이제 보면, 우리 사망 얘기할 때, 사망을 실적으로 내가 했을 때, 내가 눈으로 봤다. 내가 의사가 봤을 때 사망 진단서라는 걸 넣고, 사체 검안서, 인정 사망, 막 이런 거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재를 보면, 여기 6페이지 보면 사망보험금 해가지고, 6페이지 보면 사망보험금 손해보험 나오잖아요. 손해보험 하면은 사망을 간주한다는 거 나오죠. 이 맨 밑에 사망진단서에 의한 확인 6페이지 사망과 생존이 있을 때 사망진단서
사망만 했을 때 사체 검안서 실종 선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병원이죠. 병원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의사가 살아 있을 때 생존할 때도 봤죠. 죽은 것도 봤죠. 사망 진단서가 나는 거고 사체 검안서는 살아있는 거 못 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항상 의사가 가서 진단서를 내야 돼요. 그때. 근데 집으로 가서 죽은 상태를 봐서 아 이렇게도 죽었다. 병사다. 아니면 뭐 상해, 재해로 돌아가셨다. 막 이런 거 써줘요. 사체 검안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는 실종 선고 이런 거. 그런 게 있다. 근데 만약에 옆에 7페이지 보면은 저기 보면은 일반 실종, 특별 실종, 인정 사망 있는데 이게 옛날에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는 안 나올 거야. 이거는 나오면 한 2점 정도? 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딱 나오고 1번 실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서 2점 정도 이렇게 나올 거니까 한번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 실종 같은 거, 일반 실종 같은 건 집 나가고 5년 동안 연락이 안 된다. 아, 죽은 거네. 아니면 특별 실종은 전쟁터 이렇게 가지고 뭐 1년 있다. 인정 사망은 실제로 우리 크게 지하철 사고 있잖아요. 대구 지하철 옛날 오래됐는데 그런 것들. 아니면 저기 지금 서울에서 뭐 저기 했을 때 몇 년, 그것도 한 2년 넘은 것 같은데 벌써. 그랬을 때 시체를 못 찾고 이랬을 때 그런 거다. 그래서 7페이지 보면은 일반 실종, 특별 실종, 인정 사망해가지고 이런 것들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거는 이제 안 외워지면 숫자만 외우시면 돼요. 그냥 숫자만 외워서 나중에 살을 붙이면 되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보면 자 태아 상속이 있고 대습 상속이 있고 그렇죠. 2개. 원래 한 4가지 했는데 빼버렸어요. 여기서 설명해 드리면 되니까. 자, 첫 번째, 이제 상속이 나오는데, 상속은 언제 일어나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상속인데, 누구한테 먼저 갈 건가?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1순위라고 그러죠? 제일 먼저,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속, 밑으로 간다, 비속. 아버지가 있는데, 거의 이제, 아버지라고 그랬게 그냥 이렇게 놓고 배우자가 있겠죠. 어머니. 얘 입장에서 이렇게. 자식, 아들, 딸이 있을 때 밑으로 간다. 얘네들한테 간다. 근데 얘네들이 없다. 그럼 그 밑으로 간다. 그렇죠? 이 밑으로 간다. 그래서 비속 하다가 없으면 위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종속, 이렇게. 존속이죠, 존속.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간다. 그렇죠? 여기도 없으면 위로 간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일단 딱 해놔야 돼요. 딱 해놓고 이렇게는 시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대습 상속 다음에 나올 거 그것만 나왔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태아도 같이. 태아는 어떻게 볼 건가? 그거. 태아는 1차에서도 나왔어요. 1차.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말이 어렵죠. 법률 용어 나오니까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그거를 풀어서 얘기했으니까 편하니까. 일단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이해를 하자 그랬죠. 첫 번째. 홍길동은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 버스 탑승 중 중앙선을 넘어온 자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수익자별 보험금을 구해라. 첫 번째. 일단 보험금 구할 때 일반 기본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 이거 어떻게 주지? 일반 상해 특약? 탑승이래? 버스 탑승? 버스 대중교통인가? 탑승이래? 뭔 얘기하는지 뭔지. 뭔 얘기야, 막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딱 나왔을 때 뭘 주고 뭘 안 주냐 그거부터 하자는 거야. 그거 따질 때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손해보험에서 많이 나와요. 손해보험에서. 생명보험에 따지지 마. 여태까지 안 나왔어요. 나오면 거의 나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혹시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실히 이해되신 분, 뭐 공부를 했거나 이해되신 분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손해보험은 특약이 있어요. 이렇게 주계약이 있어요. 주계약. 얘 얼마 나와요. 그리고 얘처럼 특약하면 얘도 별도로 나오고 무슨 특약이 있어요. 얘도 별도로 나오고 특약이 있어요. 얘도 별도로 나오고 얘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 보험료를 각각 내는 거예요. 얘 따로 나고 특약 보험료 내고 이해되시죠? 손해보험 같은 경우. 근데 생명보험 그런 게 아니고 통으로 나. 이 안에 사망, 뭐 대중교통, 또 뭐 있어? 탑승증 하나 있어. 이 중에 제일 큰 걸 줘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 문제 할 때 이렇게 같이 설명을 해드렸더니 헷갈려해. 그러니까 대부분 얘가 100%고 얘가 0%에 뭐야? 한 번도 안 났어요. 얘만 나왔어요. 여태까지. 됐죠? 그러니까 일단 얘부터 공부하고 얘가 어느 정도 딱 되면 그때 가서 손해보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생명보험은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특약인가 각각 나왔다네. 원래 이제 그때 물어본 게 그럼 주계약은 어디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주계약이에요. 이게 일반 사망은 주계약이고 얘네들이 특약이고. 근데 따지지 말고 그냥 특약이구나 다 안 했구나. 원래 여기 옆에 자 특약의 보험료는 각각 납입하였다. 이게 손해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태아. 이거 풀기 전에 큰 저기부터 해요. 태아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아. 자, 이제 상속, 이제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이렇게. 자, 배우자가 임신. 이렇게 있을 때. 돌아가셨네? 그럼 누구 준다? 비속부터 준다? 1대 준다. 근데 배우자는 이해되셔야 돼요, 이거. 왜요? 11인데 왜 1.5예요? 그러시면 안 돼. 우리는 기본 강의 들었다는 전제에서, 그죠? 요 정도. 근데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 태아를 어떻게 볼 건가?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렇게 볼 건가 저렇게 볼 건가 따질 필요 없고 그냥 법에서 이렇게 봐. 시험에서 시험용으로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얘는 태어난 걸로 보는 거예요. 태어난 걸로 자식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근데 어차피 얘는 미성년자니까 이렇게 가면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죽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는데 만약에 배우자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없어. 그럼 비속 없네? 그럼 어떻게? 존속 위로 간다 그랬죠. 딱 봤더니 아버지, 할아버지죠? 아빠, 엄마. 비속이 없네? 여기? 그러면 1대 1.5 이렇게 주네? 근데 만약에 여기 태아가 있어. 태아는 살아있는 걸로 보자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네? 비속을 찾는데 살아있는 걸로 본자 해병. 그럼 얘가 비속이잖아요. 그러면 비속한테 1대 1.5가 둘이 가는 거야. 여기가 없어지고. 그러면 실제로 배우자가 다 갖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볼 건가? 그래서 지금 권리를 좀 어렵군 이게. 해제 조건설, 정지 조건설.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일단 태어난 거야. 죽으면 뺏어와. 없는 거 치고 다시 뺏어오는 거고 얘는 일단 태어나면 살아있는 거 아니야. 태어나면 소급해서 줄게. 얘가 유리하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자 이거 지금은 살아있는 게 아니야. 얘 죽은 거야. 태어나면 줄게. 그러면 얘 돈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억인데 실적으로 얘가 태어난 걸로 보면 얘로 보면 얘한테 1억 다 가잖아요. 근데 일로 가면 만약에 이게 살아있지 않고 정지 조건으로 보면 태아가 없잖아. 비속이 없네. 존속으로 가네. 1. 그래서 3천, 4천이 갖는 거야. 이거 누구 거예요 원래? 여기 건데. 그러면 얘가 갖고 있다가 태어나면 소급해서 준다면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태어나기 전에 돈을 다 써버리면 어떡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를 태어난 것을 볼래.
태어나서 볼래? 태어난 걸로 볼래? 이게 문제가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태아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그죠?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됐죠? 됐어요. 그러면 요 문제를 다음 시간 풀고 태아가 뭔가 그것만 보고 다음 시간 할게요. 첫 시간이니까 좀 일찍 끝내죠. 고생하셨습니다.